제가 더 억울한 게 신랑은 또 자기 그 뭐 취미생활 한다고 등산하면서 등산 또 동호회 든다고 해서 들었던 돈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나는 되는데 너는 안 돼. 제가 유일하게 살면서 욕심냈던 게 그거 딱 하나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사실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를 하시는 거고 네네. 예, 이혼과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먼저. 재산 같은 거나 그거는 저희가 뭐 워낙 없다 보니까 없으니까. 서로에 대한 뭐 빚이나 이런 것들을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재산 분할 관련해서는 재산이 그 공동 형성된 재산이 있으면 그걸 분할하는 건데 네. 그게 없다. 네. 오히려 채무만 있다. 네네. 그럼 채무도 사실은 부부 생활을 하면서 생긴 채무면 분할을 해요. 아, 네. 예. 아, 채무도 분할을 하는. 그럼요. 똑같이 분할해야죠. 참은 그냥 저는 그냥 양심적으로 제가 필요한 부분, 네, 그런 부분은 그냥 제가 감수를 하고. 그게 구체적으로 내가 필요한 부분이면?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려면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 채무가 그러면 그 집에 대한 채무가 얼마나 있으세요? 지금 한 정도 있죠? 네. 이제 그거하고 이제 지인들한테 이제 빌렸던 거 그게 세금 관련해서 한 층부터 가량 이게 가게에 대한 부분도 그럼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맞아요. 나 지금 대출받은 도 있거든요. 거기도. 그다음에 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뭐 학습지인데 네. 그거는 어차피 제가 아이들을 케어하게 되면 제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거든요. 빚이 너무 많은데요. 생각보다 훨씬 많네요, 빚이. 이거 외에 예금 적금 같은 거 따로 있으신 거 없으신가요? 사실 저희는 그동안에 그럴 여유는 없었어요. 예. 채무 관계. 신랑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기일에서도 얘기 나온 건데 아내가 2,400만 원 빚이 있다 그랬어요? 학습지? 그렇죠? 예. 학습지 하면서 2,400만 원 그 빚. 당시 알았어요. 그날. 그건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아직? 그대로 지금 계속 달마다 이렇게 갚아나가는 갚아나가고 할부식으로. 있는 예. 거구나. 아직 상당히 좀 남아있는 그런 상태겠네요. 그것도 자세하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 정확하게 모르시는구나. 근데 지출이 답답하시겠다. 어떻게 되는지는 좀 명확하게 공개하고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네네. 그러면. 오로지 일만 하니까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잘 몰랐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학습지 채무는 이거는 만약에 소송으로 가면 조금 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내가 혼자 부담해야 될 수도 네. 있거든요. 협의하시는 게 정말 가장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더 억울한 게 신랑은 또 자기 그 뭐 취미생활 한다고 등산하면서 등산 또 동호회 든다고 해서 들었던 돈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짜실짜실한 돈인데 그게 횟수가 많다 보면 쌓이고 쌓이다 그쵸, 보면 그쵸. 그게 네, 큰 네. 돈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신랑은. 제가 봤을 때는 나는 되는데 너는 안 돼. 제가 유일하게 살면서 욕심냈던 게 그거 딱 하나거든요. 그냥 변호사로서 판단할 때 제가 우리가 학습지를 시작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 교육에 신경을 쓰느라고 네. 채무가 발생한 사실 여기까지는 나 혼자만의 중대한 유책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남편의 회생 대금 나가는 거를 못 냈잖아요. 네네. 그리고 남편한테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남편분이 나중에 알았잖아요.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애기 엄마 그 관리 부실로 인해서 18개월 동안 미납이 돼 있었던 거죠. 알게 됐을 때 얼마나 심장이 떨렸을까. 이 납부에 대한 책임은 어찌됐든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남편분 입장에서는 아내가 잘 하고 있겠구나라고 믿는 게 좀 더 일반적이라고 보이기는 하거든요. 만약에 남편이 우리한테 위자료 청구를 한다면 우리가 위자료를 줄 수 있어요. 그 말은 또 뭐다? 우리는 소송을 피해야 된다. 네. 필사적으로 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고 좀 놀랐어요. 제 입장에서 조금 억울해요. 지금 영진 씨가 처음으로 그거 내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거였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엄청 복잡하실 것 같아요, 마음속이. 그때 당시만 해도 다 좋았었는데 네,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신영권, 이영신 씨는 두 분의 문제는 내가 볼 때 가정 경제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서 그런 데서 오는 짜증과 스트레스를 서로에게 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안 좋은 말을 톡으로 그냥 다 풀어버리고 그냥 그건 내 아내가 아니라 그 어떤 사람한테도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바보 같은 짓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도 행복하게 좀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부부 모두 나흘간의 여정 함께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종 조정까지 이제 1시간 남았습니다. 어떻게 원고 본인은 다녀오신 다음에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까? 아, 좋았는데. 많은 변화가 있었죠. 여기 있는 동안에 좀 대화가 되더라고요. 조금 마음이 변하지 않았을까. 이혼을 원합니다. 이혼을 원합니다. 와, 그렇게 울고불고 손잡고 다 했는데. 잠시 동안은 아무 생각이 안 났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 협의를 위한 몇 가지 조건들이 있고요. 그게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이혼을 원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네. 거기에 대해서 피고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저희 5 식구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혼을 네. 원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원고 측 입장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가 어려워졌고요. 그 원인이 아내분의 학습지 영업 활동으로 인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학습지와 관련된 영업 그걸 그만둘 것을 일단 요청을 하고요. 아마 AS라는 명목으로 뭔가 계속해서 좀 남아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신랑이 원하지 않아서 일을 지난달에 정리를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는 빚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남아있는 금액이 한 2,400 정도 되거든요. 원래 AS 안 멀리 있는 집들, 그러니까 오빠는 이 시스템을 모르잖아. 모르니까 야이 하는 말이야. 보험도 해지하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잖아 그게. 너 그거 한다고 뭐 누가 돈을 줘? 보험이랑 달라 시스템이. 영업계약과 관련해서 남아있는 것들을 책임지고 뭔가 해야 되는 게 원래 있는 건지. 네. 그럼 두 번째, 이분이 계속 하려고 하나? 미련이 남아서 그런 건가? 그 부분을 AS 좀 할 게 뭐가 정확하게 있지? 기계도 아니고 AS 할 게 뭐가 있어. 네. 고장나는 것도 아닌데 학습지가. 거기에 대한 피고의 입장은 어떠신 거예요? AS라는 거는 고객님하고 저와의 약속이에요. 계약이 들어가게 되면 이미 저는 계약이 들어갈 당시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걸? 그렇게 나오니까 좀 믿음이 가질 못했었고요. 기분이 좀 안 좋아서. 저 당사자한테 이거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AS를 우리가 안 하면요. 내 주머니에서 다시 돈이 나가야 되거나 뭐 그런 게. 물론 있죠. 고객님이 그래서 변심하셔서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저는 받은 수당을 다시 토해내야 되는 토해내야 거네요. 돼요. 네, 맞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그럼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제 위에 상사분하고 이야기하기를 6개월 정도 가량 제가 AS를 가고 그 이후부터는 그분께서 책임져 주시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마무리한 상태거든요. 이제 한 6개월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다. 네. 네. 그 정도면은 6개월만 해도 되면 나쁘지 않은데. 그런 상황인 것은 혹시 원고 알고 계시나요? 어떠신가요? 몰랐습니다. 몰랐죠, 정확하게는. 네. 미리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거야. 결국에 끝에 와서 그 소리를 들어야 되나. 대화를 못 했군요. 아 이런 거를 왜 대화를 안 하는 거야? 그 당사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향후 새로운 영업은 하지 않는다. 않는다. 좋습니다. 다만 AS에 관해서는 6개월까지만 가도록 한다. 네. 네. 어떠세요? 네? 네. 네.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이라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두 번째가 문제인데 네. 왜냐하면 그 경제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사실은 넘어가면서 개인 회생에 대한 문제도 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다. 재정 관리 경제권을 원고가 좀 다시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신랑이 금전적으로 지금 절 계속해서 의심해 오고 있잖아요. 좀 믿음이 가질 못했었고요. 차라리 그전같이 제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받아들일만 하죠. 받아들이셔야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는 경제권을 다시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제권을 다시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왜요, 왜? 그런데 저희가 그냥 마냥 무조건 돈 관리 우리가 해야 돼 이런 입장에서 그런 게 아니고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요식업을 하시잖아요. 아내분이 주로 하는 역할은 이제 식자재 같은 거 구매하고 그 외에 뭐 대금 납부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결혼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신랑이 먼저 갖고 있었는데 그때 좀 제가 억울한 부분이 많아서 가슴에 맺힌 게 많아요. 신랑이 저한테 이제 목록을 보내줘요.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돈도 같이 보내줘야 되는데 그래야 제가 그거를 갖고 시장을 볼 텐데 보내주지 않아요. 2번이든 3번이든 전화해서 구걸을 해야 돈을 받아서 시장을 맞서서요. 그게 너무 비참했어요. 또 나한테 쓰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걸 이렇게 구걸을 해야 되지? 너무 자주적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진짜 너무 비참해요. 그때는. 경제권 넘겨주고 싶지 않아요. 저게 저렇게 한이 맺혔군요. 다시 경제권이 남편한테 갔을 때에는 그게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경제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되 대신 어디에 뭐가 지출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모두 투명하게 남편한테 다 오픈을 해서 돈이 어디로 새지는 않을까, 뭐 미납되는 거 없을까 이런 거 고민하시는 일이 없도록 좀 이렇게 한번 조율을 해보는 게 어떨까 조금 싶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원고가 사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불신이 쌓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것이 그렇죠. 예를 들어 월 정도는 같이 정산을 해서 쓰임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보고 그렇게 좀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정도라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도 그래요, 진짜 그렇게 하지. 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서로? 근데 이것도 서로 대화만 됐다면 여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건 투명하게 보여주는 거고 당연히. 그러게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처음에 이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내가 무조건 경제권도 가져와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좀 바뀐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앞으로 아내가 경제권을 갖더라도 두 번 다시 이제 그런 실수는 안 할 것 같아서 서로 좀 더 노력하다 보면 또 같이 사는 게 나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혹시 더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세요, 원고? 더 이상 저희는 그러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죠? 네. 저희가 조금 말해봐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네, 사실 저희도 조금 원하는 바가 됩니다. 있습니다. 좀 또 네. 뭐죠? 앞으로 정말 남편분하고 잘 지내볼 생각으로 남편분께 바라는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도. 아무래도 우리가 문자로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 그 행간의 의미 전달이 왜곡되거나 혹은 조금 더 날카롭게 들려서 더 감정이 심화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대면에서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해결을 좋은 했으면 조건이에요.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원만하게 잘 지내보기로 약속한 이상 학습지에 대한 원망이나 네, 그럼 혹은 비난 네, 비난하지 그런 않는다. 것을 하지 않기로 약속해 주시면 더 이상 얘기 꺼내지도 마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고 측 입장은 어떠세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왜 같습니다. 이렇게 쉽게 자꾸 더 원하시는 거 있으세요? 빨리 지금이에요. 지금 빨리. 현건 씨는 오늘 들은 게 많으니까 다 속이 후련하신가 봐요. 맞아요. 그냥 다 풀려버렸어요,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그동안 시달려서 저 진짜 너무 좋아요, 그 부분. 이제 두 분이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신 것이 맞는데 네. 그 원고가 혹시 이 과정에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 있다면 말씀을 해주세요. 네.
처음 입소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혼할 의사가 되게 많았었는데 그 캠프 통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한 그 마음 같은 거를 좀 많이 알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마음, 뿌듯하네. 네. 서로 노력하면 또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기까지 신랑한테 받았던 그런 비난들,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억울함들, 제 마음속에 한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남편들의 진심들이 하나하나씩 보이게 됐고 이렇게 넷보다는 다섯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